안녕하세요. 부엉이 변호사 원혜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나리 변호사입니다. 제가 혼자 맨날 유튜브를 찍으려니까 자꾸 동기부여가 안 돼서 네, 제가 요즘에 거의 절친 변호사님을 예.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절친이에요. 지금. 거의 우리 한 3번은 본 것 같은 1년에. 매년 3번에서 4번은 보는 것 같아요. 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벌써 한두 번 봤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23살? 제가 25일 때 그때 우리는 룸메이트가 되었어요. 맞아. 네. 연세대 법대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었는데 거의 허물어져 갈 것 같이 생겼던 기숙사가 있었고, 지금은 되게 삐까뻔쩍한 로스쿨 기숙사가 들어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숙사에서 한 6개월 같이 룸메이트 맞아요. 맞아요. 6개월 룸메이트 했어요. 네. 그 기숙사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림이와 매우 친해지게 된 계기는 룸메가 되면서 매일 밤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친하게 됐죠. 네. 누워가지고 수다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 엄청난 롱스토리. 맞아. 우리 둘 다. 일단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약간 뭐 영화에서 나오는 법조인의 정의로운 모습 이런 거에 좀 감명을 잘 받아가지고 법조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법 공부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쨌든 어릴 때부터 꿈꿨고 꿈꾼 직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나리 언니는 원래 법대에 입학했던 게 아니고 저는 원래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법학과는 이중전공을 했고, 왜 그렇게 했냐면 저는 경영학과 수업 들으면서 경영학과인 걸 좀 좋아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와서 인턴을 나가보니까 회사에서 전문성이 없이 조직 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특히 그때는, 지금은 기업 문화가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너무 라떼 시절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막 일이 없어도 팀장님 퇴근하실 때까지는 퇴근하지 못하고 눈치 봐야 되고 40시간, 52시간 이런 제도도 없었고, 그리고 또 야근한다고 뭐 연장 수당을 주지도 않고, 회사 안에 들어가면은 조직의 일개 사람으로서 조직한테 너무 휘둘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뭔가 라이센스를 따야겠다, 전문성을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법시험 한번 쳐보고 법 잘 맞으면 로스쿨 가자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로스쿨 들어와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이쪽 길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때 공부하면서? 가면 되겠다 라기보다는 영 못할 만하진 않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은 저는 경영학과니까 회계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전문성을 가지려면은. 근데 저는 회계사는 애초에 꿈도 안 꿨던 게, 우리 졸업여건에 있는 회계원리 1을 3수강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사가 된다는 건 막 중급 회계, 고급 회계까지 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못하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했죠. 그래서 법이 회계원리보다 괜찮으면 할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중전공하면서 들은 전공 수업들도 성적이 괜찮게 나왔었고, 사법시험도 공부하니까 한 만큼 실력이 오르는 게 느껴졌었고, 비교적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어쨌든 그 기숙사 생활할 때 되게 감동적으로 남아있는 기억이, 그때 노로바이러스가 한창 유행이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뭔가 병원에 가서 이게 노로바이러스다 진단받고, 그날이었나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다. 언니가 그때 룸메이트일 때 너 힘드니까 같이 가주겠다, 나 기숙사에서 공부하겠다. 기억나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원래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해. 그래가지고 뭐지 지금, 왜냐면 그때 그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어요. 한두 달 남았을 때였나? 그래서 나는 진짜 그래도 되나 해서 괜찮아요 이랬는데
자기 같이 가주겠다고 하니까 나는 또 내심 좋아가지고 그럼 같이 가달라고. 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누워있고 언니 책상에서 공부하고 이랬던. 나 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래서 이게 그때 고마운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그렇군요. 나는 왜 그때 기억이 없을까? 그때 너무 힘들었나? 그럴 수도 있어. 나는 그때도 힘들었는데 13년도 힘들었던 것 같아. 13년에는 고시를 그만두고 방황하던 시절. 그러니까 고시는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을 딱 먹었지. 근데 나랑 같이 그만뒀던 것 같은데요? 그치. 저는 완전 그때 해방이다 약간 이런 기분이었었는데 언니는 힘들었구나. 그치. 나는 왜냐면 사법시험 2번밖에 안 봤지만 그 해에 유독 적게 뽑았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컷이 정말 확 올라갔었어. 그러면서 이제 고인물 파티기 때문에 나처럼 이제 들어온 애가 괜히 비벼볼 때가 아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로스쿨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약간 그런 상태였는데 사실 뭐 사법시험 한다고 1년 반 안 썼으면 굉장히 좋은 조건에 더 좋은 회사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맞아. 약간 나이도 먹고 경영학 쪽에 그걸 다 까먹은 거죠. 그때가 20대 어쨌든 중반이니까 맞아, 딱 중반. 되게 애매한 맞아. 시기였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애매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느껴져. 맞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MZ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20대 분들은 설령 29이어도 본인이 매우 젊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그때 목표가 확실했어.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고 저는 끌려가듯이 시험을 준비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나는 법 공부 다시는 안 하리. 왜냐면 뭔가 법대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 꿈이 딱히 없어가지고 뭐 어른들은 이거를 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끌려가듯이 공부를 했는데 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시기들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 그때 뭐 컷이 올라서 적게 뽑았고 이런 것들이 언니가 말하니까 지금 하나씩 떠오르고 나는 오히려 그런 게 지금 이제 하나씩 떠오르고 우리 둘 다 서로 그 시점에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이 달라. 맞아. 저는 시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이제 해방이다 하고 이제 뭘 할까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법대 생활에 흥미를 못 느꼈어서 그 외부에서 좀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시도도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게 기억이 나. 너가 너무 재밌게 지냈던 기억이 나. 고시를 그만두고 난 좀 로스쿨을 빨리 준비했잖아. 로스쿨하고 그 취업 투트랙을 사법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복학해가지고 했는데 의림이는 이런저런 활동들을 진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러면서 중간에 어디 재단 같은 데서 일하면서 남편 만난 거 아니야? 그쵸. 그러고 이제 이 길은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나 변호사 하고 싶은 것 같아. 이러고 맞아. 다시 로스쿨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이게 전문직에 대한 갈망은 조직 생활을 해봐야 생기는 것 같아요. 조직 생활을 해보고서는 그래도 나 혼자 설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근데 많이 느끼는데 그걸 실제로 액션에 옮기냐 안 옮기냐에 따라 또 사람들마다 다르고 저희는 뭐 옮긴 케이스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어 이러면서 그 조직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면 그 조직에서 지금 굉장히 의사결정권자가 돼 있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성향에 맞는 선택을 그때그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게 그 사람한테 맞았던 거죠. 맞아. 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 주변 사람들보다 좀 늦게 로스쿨 들어가면서 했던 생각이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되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거 이게 아니고 그때 막 이도저도 아니게 공부했던 시절로 돌아가면 차라리 좀 놀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빨리 해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좀 더 빨리 알아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사람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열심히 빨리 이거 준비해서 소년급제 해라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맞아, 분들은 맞아. 항상 목표가 뚜렷하신 분들. 맞아. 근데 목표가 좀 딱히 없고 막 부유하고 있을 때는 뭐든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안 맞는 것들을 다 쳐내고 그 남는 것 중에 내가 뭘 할지 좀 고민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도 너무 많아요. 변호사 일도 제가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로스쿨 다니면서 들었던 변호사 일과 내가 직접 하는 변호사 일이 또 너무 다르고 그게 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달라요. 근데 뭐 생각보다 저는 만족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일을 하면서. 네. 다행이다. 네네. 저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딱 하나 힘든 거는 잠을 좀 많이 못 자는 거. 근데 이거는 약간 한국에서 도시에서 일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똑같이 잠 못 자는 거 내가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꼭 한국에서 도시라기보다는 서울은 수도잖아요. 서울에서 사는 건 굉장히 버겁습니다. 버거워 진짜. 아마 근데 미국 사람들도 뉴요커들이 뉴욕에서 사는 거 버거울 거예요. 물론 뉴욕은 수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메트로폴리탄이 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육아하는 변호사 생활 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육아하는 변호사 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이야. 두둥. 할만하신가요? 저는 물론 엄청 힘들어요. 힘든데 할만하고요. 근데 내가 이 정도로 힘든데 도대체 이 한국에서 애 키우면서 일하는 엄마들 어떻게 생활하는 거지? 왜냐면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변호사면은 고소득층이고 제가 일이 진짜 많긴 하지만 개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 정말 급할 때는 좀 약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저도 엄청나게 동의하는 부분인 게 다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했을까. 제가 첫째 때는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첫째를 낳고 키울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둘째가 딱 생기고 나서 보니까 변호사조차도 너무 약자인 거예요. 왜냐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임신한 여자 변호사를 반기는 곳이 거의 없어. 이 업계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후진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잠시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를 조금 공백을 가지고 돌아올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우리는 사회에 나온 시점 자체가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훨씬 늦기 때문에 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휴직을 하는 거야 괜찮죠. 왜냐면 그때는 소액이나마 급여가 나오니까. 그렇지만은 변호사 업계는 정규직 아닌 자리도 너무 많고 전문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 그 기간을 보호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여자 변호사님들은 그런 게 보장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결국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기업. 네,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네. 일반 로펌에 비해서 좀 잘 보장해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쨌든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택하시는 경우가 있죠. 송무가 뭐 정말 안 맞아. 송무라는 게 이제 소송 업무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안 맞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송무 업무를 계속 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렇죠. 저도 진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실제로 그 아이 낳고 제가 100일 좀 지나서 개업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6개월간 소득이 없었어요. 소득 없이 출산 휴가가 아니죠. 그냥 출산 퇴직이죠. 퇴사. 출산 퇴사해서 아기 낳고 난 그런 애기 보다가? 상황인지 몰랐어요. 출산 퇴사를 한지.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다니까요. 약간 귀신같이 여자 변호사 임신한 거 알면은
눈치 되게 들어오고. 어쨌든 네. 로펌들이 저도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네. 결국 모든 비용이 인건비고 일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만큼 또 한 명을 채용해야 돼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알겠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개선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맞아요. 제가 알기로 저희 세대 이전엔 출산휴가조차도 되게 어렵게 썼었는데 지금 그래도 출산휴가를 보장해주는 데 좀 많아지긴 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뭐 대놓고 출산휴가 못 주니까 나가라 이렇게는 안 하지만 회사 어려운데 그것까지 보장해주기는 어려운데 약간 이런 눈치를 주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고 맞아요. 육아휴직은 진짜 꿈꾸기 어려운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법률신문에 2명의 변호사에게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준 로펌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되게 혁신적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좀 고충이 있습니다. 예. 네. 애기 100일 지나고 일 시작한 다음에 출산 후 한 1년 지나니까 출산으로 인해서 좀 안 좋았던 건강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됐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애기가 한 9개월 정도 될 때까지는 밤마다 손목 발목이 시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또 집에 일 가지고 와서 일하고 이런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임신했을 때도 입덧이 굉장히 심했고 어쨌든 출산 후에도 좀 회복할 때까지 기간 동안 신체적으로 좀 많이 버거워서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조금 더 마음 놓고 쉴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쉬는 건 아니죠. 아기를 보는 거죠. 육아를 하는 건데 어쨌든 변호사 업무보다는 이 시간에 좀 육아하고 쉴 수 있을 땐 쉬고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을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재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커리어에 있어서도 그렇고 막 쌓아가야 하는 시기인데 아기를 낳기에는 결코 어리지 않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함께 해내려다 보니까 종종 버겁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나는 내 아기 낳은 거 너무 만족하고 아기 보면 너무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이 왜 아기 안 낳으려고 하는지 알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좀 더 나서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경단녀 취업 컨설팅 이런 것도 요즘 많이 하고 경단녀들을 뭐 사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좋은데 경력 단절 자체가 안 되게 좀 지원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지금 뭐 나라에서도 저출산을 제1의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는 하는데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개선이 돼서 좀 더 양육에 친화적인 노동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연장 보육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다. 막 이런 대책을 내놓는데 아니 애들은 밤에 집에 와서 부모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일찍 자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대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일찍 퇴근해도 되는 환경, 그 다음에 맞아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자든 남자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만들어야 이게 그나마 좀 해결될까 말까 한데 그렇죠. 뭐 그렇죠. 일 더 하는 동안 애들은 뭐 어린이집에서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는 전혀 실효성이 없죠. 어떤 분들이 도대체 아이디어를 내는 건지. 아기를 너무 옛날에 키워보셨거나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게 요즘에는 아빠들도 육아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데요. 그래도 주양육자가 엄마일 때랑 아빠일 때랑 달라요. 그래서 아빠가 육아를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육아에 대해 이해를 못합니다. 맞아. 해봐야 알아. 해봐야지. 근데 해보지 않을 때는 뭐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뇌피셜로 이렇게 저렇게 막 주문도 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해보는데 네가 해봐 이렇게 딱 해서 주면 그 뒤로는 진짜 꼼짝 않거든요. 제 말 듣고 막 하는데
하기 전엔 또 모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할 기회를 줘야 돼. 맞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정책을 내는 사람들도 지금 막 고위공직자들 뭐 한 5급 이런 사람들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도 아빠가 퇴근을 못 하고 있어서 애를 못 볼 텐데 그게 어떻게 저출산 대책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모르는 어떤 피상적인 이렇게 하면 되겠지. 뇌피셜적인 정책만 나올 뿐이고. 우리 왜 오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육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 네, 저는 그래서 조금 제 커리어를 지킬 수 있으면서 가정에다가 또 제가 좀 더 에너지를 쓸 수 있게. 저는 법무법인에서만 일했어요. 법무법인에서만 일했고 또 일이 많기로 유명한 데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남편보다 더 바빴어요.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는. 그래서 제가 로펌에서 일할 때 느꼈던 점은 변호사가 되기 전에 결혼과 출산을 해서 정말 다행이다. 왜냐면 칼 졸업해서 법무법인에서 일했으면 아마 이성을 만날 시간도 없고 맨날 삶은 피폐해져 가고 결혼은 못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그리고 이게 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또 힘들어 중독되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삶의 모든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로펌 생활이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든데 막 승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결과 의뢰인으로부터 너무 좋은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월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성과급까지 들어왔어. 막 이러면은 약을 맞은 것처럼 계속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일만 하게 되는. 뭔가 변호사 되기 전에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맞습니다. 이렇게 이미 너무 나는 나의 일상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막 바쁘게 일하다 보면 가끔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이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지만 이런 현타가 가끔 온다. 그렇죠. 네. 근데 진짜 변호사 일이 남녀 불문하고 가정생활과 친화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되게 많이 도와주면서도 내 커리어를 쌓아나간다는 그런 확실한 장점이 있는데 또 확실한 단점이 가정생활과 양립해 나가기 쉬운 직업은 아니다. 아침에 막 일어나서 준비하고 애기 챙겨가지고 애기 뭐 밥 먹이고 또 등원시킨 다음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그 시터님께서 7시 반까지 봐주시기 때문에 한 7시쯤 와가지고 얼른 씻고 애기 잘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같이 압축적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고 또 다시 일을 하거나 애기랑 같이 잠들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러다가 언제 훅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섭긴 한데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다른 뭐 고민할 여지는 없어서 뭐 마음이 편한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긍정회로 돌리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원으림 변호사님 진짜 워킹맘으로서 엄청 리스펙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친정 옆에 살기 때문에 사실 애를 많이 안 키워요, 제 손으로. 요즘은 또 제가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봐요. 뭐 하원을 제가 시킨다든지 등원을 제가 시킨다든지 학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또 가고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데 로펌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봤어요. 24시간 내에서 30시간. 근데 엇소로 일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속 고용 변호사로 일하면 어쨌든 나의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고용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사건 수만큼 의뢰인의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쵸. 너무 복잡한 문제 마주쳤기 때문에 혼자서는 약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럴 때 변호사를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경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생각보다 자기 생활이 없어요. 자기 생활 없이 가족과 의뢰인들을 위해 열심히 사십니다.
자면서도 사건 생각, 잠들기 전에 이거 내일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쓰지? 이러면서 잠에 들어요.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나 뭐 한 다음 날쯤 되면 이거 이렇게 진행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워커홀릭의 삶을, 저는 그렇게 워커홀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게 돼요. 이게 어쨌든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를. 좋습니다. 네. 오늘 촬영하면서 어떠셨어요? 저요? 저 굉장히 진솔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는 기억이 안 났던 진짜 옛날 일들이 원어린 변호사님이 얘기해주니까 이랬지, 이런 기억들이 되게 많이 나서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잠시나마.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혼자 촬영할 때보다 훨씬 재밌네요. 그리고 네. 제가 너무 좋아하고 편한 언니랑 촬영하다 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